요즘 테슬라가 난리입니다. 전 개별 주식 투자를 하지 않지만 이런 글을 보면 참 얄밉기도 합니다. 오를 때는 또 온갖 이유를 붙여서 호재라 하고 떨어지면 또 온갖 이유로 악재라 하죠. 다들 오히려 그렇게 떨어지기만 기다리시더니 150 기다리던 사람들 다 어디 갔나요? 정작 떨어지니까 이제 욕하기 바쁘죠. 계속 이런 걸 보면서 요즘 느끼는 점이 많은데요.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엔비디아는 어떨까요? 지금 말고 엔비디아가 하락하고 횡보하던 딱 이 시점을 한번 볼까요? 정말 웃기지만 횡보디아, 개비디아라면서 다들 욕하던 게 불과 작년입니다. 이땐 엔비디아 샀던 사람들이 바보였어요. 이렇게 욕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 오르니까 또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이제 그 타이밍이 또 테슬라로 옮겨온 것 같죠? 참 웃긴 일입니다. 페이스북도 그랬죠? 이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가망이 없다. 성장이 꺾였다. 똥을 쌌다. 매도해서 다행이다. 글이 올라온 날짜를 쭉 보면요. 이렇게 꾸준히 글이 올라오다가 이랬던 반응들조차 이 시점, 22년 말이 되면 아예 무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글이 아예 안 올라왔어요. 근데 그 시점을 다시 한번 차트에서 보면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었던 겁니다. 진짜 웃기죠? 모두의 관심이 떨어진 시기가 진짜 세일이었던 겁니다. 또 요즘은 애플도 욕하죠. 조금 횡보하고 엔비디아처럼 못 오르니까 모두들 욕하기 바쁩니다. 애물단지다. 테슬라랑 같이 아주 징하다. 욕하고 싶다. 답답하다. 하다 이젠 워렌 버핏까지 들고 나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진 대대손손 들고 가실 거라면서요. 왜 다 거꾸로일까요? 지금 이렇게 큰 수익 거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역설적으로 남들이 욕할 때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랬던 엔비디아처럼 지금 주목받지 못하는 종목, 욕먹는 종목이 뭔지 엔비디아 뒤에 가려진 지금의 기회는 뭘까요? 이렇게 다들 관심이 없거나 혹은 욕먹는 기업에 투자해야겠죠. 그래야 나중에 통쾌한 수익이 나올 테니까요. 애플, 테슬라, 구글 이런 기업들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확신할 수 있나요? 이 중에 하나 골라서 사면 되나요? 아니죠. 잘못하면 뚝배기 깨집니다. 모르죠. 회사가 앞으로 잘 될지는 회사 대표도 모릅니다. 회사에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모두 아실 텐데요. 심지어 사장도 이사도 회사 잘 될지 모릅니다. 일단 최선의 노력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린 분산 투자라는 걸 합니다. 그럼 이렇게 최고의 종목을 모두 담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어떨까요? 현재 시점 최상위 7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ETF도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것도 확신할 수 있나요? 이것만 투자하면 되나요? 아니죠. 우리 사실 그동안 다 겪었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모두 한때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지만 불과 얼마 전까진 팡이 핫했어요. 2017년쯤부터였죠. 근데 또 작년부터는 M7이 대세래요. 이게 끝이 아니죠. 그새 M7도 갔고요. 이젠 또 AI5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계속 다 바뀐다는 거죠. 아주 좋은 댓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 탑 클래스의 기업에만 쭉 투자한다. 잘 써주셨죠? 20년 전 시총 상위 기업을 봐라. 중산층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투자법이다. 맞습니다. 1980년 시총 최상위 기업들입니다. 무려 IBM이 전 세계 시총 1위였고요. 이어서 통신회사 AT&T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회사들만 지금까지 가져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났겠죠. 그 IBM이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다음 20년이 지난 2000년 자료입니다. 또 완전히 달라졌죠? 이 중에서 지금도 10위권을 유지하는 건 마소밖에 없습니다. 6번째엔 인텔이 보이죠? 그 인텔이 이렇게 될 줄 예상이나 했을까요? 다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당시 IBM이나 인텔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도 망할 거라고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의 M7도 영원할까요? 미안하지만 이것도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괜찮은 전략이 있다면 QQQ,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팡이나 M7처럼 고정된 게 아니라 언제나 세계 최고의 테크 기업 100개에 투자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최고, 과거의 최고였던, 그리고 미래의 최고가 될 기업에 모두 투자하는 효과입니다. 각각의 분야에서 현재 1등과 그 1등의 자리를 계속 노리고 있는 후보들까지 다 있습니다. 물론 승리하는 기업도 패배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우린 ETF라는 아주 놀라운 발명품 덕분에 아주 저렴한 수수료로 그 경쟁의 파이를 거저 먹을 수 있게 됐죠. 자, 이렇게 최근 10년을 보면 10배씩은 올랐고요. 2배 레버리지인 QLD로 투자했으면 40배가 올랐습니다. 3배 레버리지, TQ로 투자했으면 100배가 넘게 올랐고요. 근데 이 QQQ에도 단점이 있죠. 바로 엄청난 변동성,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던 하락이었죠. 레버리지 비율에 따라 최대 80%까지 하락했고요. 이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신 분이 있다면 리스펙합니다. 하지만 더 큰 하락이라면 어떨까요? 지금의 하락은 애교로 보일 정도죠. 97년부터의 자료고요. 닷컴 버블과 같은 어마무시한 하락에선 사실상 세계 모두 증발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과적으로 30년 가까이 투자했지만 이 수익률 뒤에 숨어있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본다면 사실 좋은 방법 같진 않습니다. 이렇게 닷컴 버블을 겪었는데도 QLD가 가장 수익이 좋더라. 이 데이터를 보고 QLD라면 장기 투자가 괜찮다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이건 꽤나 무모한 도전일 수 있고요. 보셨던 자료처럼 큰 하락이 온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하락은 다신 없을 거다. 그런 미래만 믿으신다면 당연히 대출까지 받아서 TQ 몰빵하시면 됩니다. 닷컴 버블급의 하락만 아니라면 당연히 TQ만한 선택이 없겠죠. 하지만 비슷한 수준의 하락이 바로 최근에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최근보다 더 큰 하락이 운이 아주 나쁘게도 내 은퇴 시점에 발생한다면 혹은 은퇴 전까지 수십 년 동안 여러 번은 어떨까요? 버틸 수 있을까요? 5년, 10년 이상의 횡보는 어떨까요? 평생 모아왔고 이제 내 은퇴가 코앞인데요. 나이가 어릴수록 QQQ에 몰빵해라. 그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최소 20년, 30년 이상 장기 투자한다면 이처럼 아주 큰 하락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보여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생략됐죠. 바로 고통입니다. 결과적인 수익이 아니라 중간 과정이 다 생략된 말이죠. 80% 혹은 90% 이상의 하락, 5년이 넘는 긴 시간의 하락과 횡보, 이 가시밭길을 헤치고 정말 30년 뒤에 온전히 수익을 가져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100명 중에 1명이나 될까요? 이렇게 나이가 어릴수록 QQQ에 몰빵해라. 정말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겠죠. 전 재산을 이렇게 큰 변동성에 담아두는 건 그다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 혹은 모든 사람이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안정적인 종목, 기술 성장주 없이도 꾸준히 잘 오르는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슈드, 재미없기로 아주 유명하죠? 근데 그 재미없는 게 연간 10%씩은 됩니다. 그리고 이 10%는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죠. 로그 스케일로 보면 더욱 명확해지는데요. 연 10%짜리 가이드라인과 실제 슈드의 값입니다. 그다지 큰 변동성 없이 연 10%를 그리죠. 반면 닷컴 버블을 겪은 QQQ의 경우 결과적으론 똑같이 연 10%의 수익을 보여줬지만 그 과정이 아주 험난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걸 간단히 도식화해서 본다면 최소한 A와 C를 섞어서 B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들고 가자는 겁니다. C만 몰빵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은 구성되는 종목도 실제 로직도 겹치는 부분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한쪽만 추구하기보다 이렇게 상관성이 낮은 두 가지를 조합해서 이렇게 분산 투자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고요. 변동성이 내려가면서도 수익률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스파이와의 조합에선 그런 효과가 거의 없었죠. 결과적으로 QQQ와 같은 자산을 더 많이 오래 투자하고 싶을수록 역설적으로 정반대 성향의 자산을 함께 투자하라는 겁니다. 안정적인 자산을 핵심으로 두고 변동성이 큰 자산을 같이 가져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5대5 비율, 8대2 비율 등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닷컴 버블의 폭락에도 안전하고요. 최근 기술주의 성장에도 좋은 성과를 보여줍니다. 공수 밸런스가 정말 좋죠. 이 내용들 기존 구독자분들께선 귀에 딱지가 벌써 5cm는 앉았죠.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이전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들보다 큰 수익을 얻고 싶다. 앞에서 보셨죠? 남들이 욕할 때, 무관심할 때 사는 게 최고입니다. 하지만 개별 주식은 전 세계 시총 1위도 영원하지 않았죠. 알아서 리밸런싱 해주는 지수 ETF로 투자하면 됩니다. 근데 이 QQQ도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죠. 다시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좋은 QQQ를 더 오래, 더 잘 투자하고 싶을수록 정반대의 로직을 함께 들고 가는 게 더 좋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입니다. 테슬라 저점 같은데 사도 될까요? 이런 질문 하실 정도면 QQQ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는 어떨까요? 이것도 당연히 모르죠. 알았다면 이미 주식의 신입니다. 종목의 고점, 저점이 고민되실 정도면 그냥 QQQ 사시는 게 맞습니다. 개별주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으셨다면 이런 질문은 애초에 안 나왔겠죠? 이미 사서 들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 QQQ는 또 고점 아닐까요? 이것도 당연히 모르죠. 걱정되시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슈드와 같은 배당 성장을 함께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럼 굳이 고점 저점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 슈드도 또 고점 아닐까요? 이것도 모릅니다. 걱정되시면 현금이나 채권 비중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고점이라고 판단하시는 건 결국 조만간 떨어진다는 건데 그때 이 현금으로 더 사시면 되겠죠. 그리고 정말 고점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인버스를 치시는 게 사실 맞긴 합니다. 현금 비중을 넣으면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은 더 이상 답이 없죠. 주식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금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리스크를 진 만큼 수익이 있고요. 이게 싫으시면 그냥 예금하시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폴 예시입니다. 개별주 100% 이거 인생 한방이죠. 수익도 클 수 있는데 나락 가능성도 아주 클 수 있고요.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건투를 빌게요. 다음 나스닥 100% 이것도 계속 잘 가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고요. 그래도 개별주보단 지속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배당 성장 100% 이것도 위험하죠. 일단 재미가 없고요. 포모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개별주가 올라가고 QQQ가 올라갈 때 슈드만 들고 있으면 이거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굳이 몰빵할 이유가 없죠. 슈드와 QQQ의 조합. 공수 밸런스 좋죠. 지속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요. 언제나 누구라도 시작하기 좋은 조합입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개별 주식이나 현금 채권 비중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케이스가 아마 가장 현실적인 조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도 역시나 슈드 QQQ가 꽤나 좋은 방법인 건 맞지만 누구에게나 정답이 아닐 수 있고요.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나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각 종목이 가진 특성과 변동성을 잘 파악해서 각자의 적성에 맞게 지속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략을 찾으면 됩니다. 연 8% 이상이면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20년, 30년 이상 가능한 오래 지속할 수 있으면 바로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어떤 종목, 어떤 전략이 궁금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순서대로 하나하나 다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매일 밤늦게까지 혼자 고민하고 엑셀 돌리시는 분들 함께 모여서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잼투리였습니다.